2017년 또다시 시작된 불법 중국 어선의 습격. 연간 피해액만 약 1조 3천억. 중국 어선들 때문에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바다에 숨은 자 서해 어업관리단이 나섰다. 도주까지 단 10분, 치열한 사투의 현장. 더 치밀하고 더 대담하게 진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서해 어업관리단의 전쟁 같은 24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풍요로운 어족 자원의 보고이자 어민들의 삶의 터전. 우리나라 최고의 황금 어장이라 불리는 서해. 최근 이곳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목포의 한 위판장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추위도 잊은 채 열띤 경매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귀한 손님은 목포의 특산물 참조기. 선생님 오늘 경매 잘 하셨어요? 저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위판장의 어두운 분위기가 감돕니다. 아니 고깃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고기도 없고 못했거든요. 중국 어선들이 다 와서 잡아보니 여기가 고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중국 어선 때문이라고요? 중국 어선들이 또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최근 2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타고 있습니다. 바로 서해 어장 황폐화의 주범이라는군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무궁화호 타러 가세요. 거기서 중국 어선들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바다의 파수꾼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 어업관리단. 총 13척의 어업지도선이 북방 한계선부터 여수에 이르는 서해 전역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중 중국어선 전담 지도선은 4척. 그렇다면 중국어선 단속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해경이나 지금 우리 상관없이 우리 배타적 경제 속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승선해서 그 부분을 납포 후 목포 압송하고 이제 사건 조사, 그다음에 검찰 송치, 그다음에 담보금 납부 완료되면은 이제 검찰 지휘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획물 압수, 그다음에 어구 압수,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 압수, 그런 사후 처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서해 어업관리단의 최신의 지도선 무궁화 23호. 최대 규모인 1638톤 급배 총 17명의 팀원들이 함께하는데요. 드디어 출항 준비 완료. 1년에 약 180일 한 번 출항해 8일간의 대장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무궁화 23호가 향하는 이번 작전지는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랍니다.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쪽 아래쪽이 이지라인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하고 잠정조치에서 경계선 부분이 항상 우범 지역으로 이제 208회고 218회고 이 라인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번 작전지는 목포항에서 배로 6시간 떨어진 우리나라 최서남단 지역. 중국 해역의 경계와 맞닿은 이른바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오전 10시 반쯤 출항해 작전지 도착 30분 전. 수평선에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정체가 뭘까요? 어선 불빛입니다. 어선 불빛? 예. 마침 레이더상에 포착된 여러 척의 배들. 중국 어선일까요? 다 중국입니다. 레이더에서도 보면은 이 배가 무슨 배라는 것은 대충 감이 옵니다. 아 그래요? 레이더만 보시거든요? 저 하나를 보고도 이 배가 국내 우리나라 어선이다, 중국 어선이다 그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저만 봐도 그게 구분이 가능해요? 이 보시면 점이 2개로 찍히지 않습니까? 네. 점이 지금 현재 2개로 찍히거든요. 이건 쌍선 타망입니다. 쌍선 타망. 아 그러니까 두 척의 배가 한 조를 이루는 중국의 쌍끌이 저인 망어선을 가리키는 거군요.
2.1나트, 2.2나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망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조업을 하고 있어요.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른 무궁화 23호. 예상대로 중국 어선들이 짝을 지어 조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물로 수심 100m까지 쓸어가는 쌍끌이 어선들이 무리지어 있다 보니 국내 어선은 훨씬 더 못하는 상황. 기다립니다. 전방에 중국 어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 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으로 보도 하강입니다. 보도 하강 준비해주세요. 준비 시간은 단 5분. 출동대원들의 몸놀림이 빨라집니다. 상단복 착용 완료했습니다. 자 3단복 체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신변을 보호하는 3단봉. 자 전자 충격 계속 테스트 한번 하고. 5만 볼트 이상의 전류로 상대를 기절시키는 전자 충격기까지 만반의 태세를 갖춥니다. 저희가 그 중국 선원들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저희가 이제 신체를 보호해야 됩니다. 늘 위험을 감수하며 단속에 나서는 서해 어업관리단. 때로는 시속 80km 해상의 추격전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점점 흉포화되는 중국 어선들의 집단 행동 때문에 5명이 1명꼴로 출동 중 부상을 입는답니다. 이야, 이렇게 근접하게... 이야, 지금 거의 해전 상황인데요? 위험하지 않나요? 작전 인원은 11명. 본선을 지킬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둔 채 나머지 인원 모두 투입됩니다. 빠른 기동성을 위해 회속정에 타기까지. 단 5분 만에 출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달릴 일만 남았는데요. 베테랑 단원들에게도 이 순간은 늘 긴장됩니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의 관건은 첫째도 둘째도 스피드. 만에 하나 중심을 잃으면 전복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 평상시보다 높은 파고에 단속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드디어 사정권에 들어온 중국 어선. 그런데 그때 단속구역 바깥으로 도주를 시작하는 중국 어선.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더 늦으면 단속 범위에서 벗어나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 신변에 조심하고 2인 1조로 다 전부 다 행동하기 바랍니다. 망망대해 의지할 때라고는 한 배를 탄 동료들 뿐. 놓치지 않기 위해 회속정은 더욱 속도를 높이는데요. 과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단속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숨막히는 추격 끝에 가까스로 선체 옆에 붙었지만 중국 어선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 순간 달리는 배에 능숙하게 오르는 단원. 단번에 선실을 찾아 진압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선장 제압. 3단목을 펼쳐 운항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다음은 선원들을 갑판으로 모을 차례. 다행히 큰 반발 없이 갑판 쪽 상황도 정리됐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뒤 제작진 투입을 시도하는데요. 올라가세요. 저요?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걸 어째요? 배 사이의 간격이 이 제작진에게는 한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밟고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올라오는 타이밍에 올라오시면 돼요. 파도가 올라오는 순간 몸을 맡기는 것이 포인트. 이 보기엔 참 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조심하세요.
드디어 제작진의 차례. 올라오는 타이밍에 하나, 둘, 셋. 아이고 우리 제작진 고생합니다. 아유 얼른, 아유 안타깝다. 얼른 올라가요. 겁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화이팅! 자 간신히 제작진 승선 완료. 갑판에는 해저에서 잡아올린 생선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니 가만 보니까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니 조기에다가 넙치, 홍어, 야 이거 아주 닥치는 대로 다 쓸어 담았네요. 싹쓸이 조업이 서해 어장에 씨를 말리고 있는 상황. 1년 새 인천은 꽃게가 21%, 서천은 전어가 12%, 목포는 조기가 38%가량 어획량이 감소했는데요. 무허가 조업으로 얻은 결과물이라면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일.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선장실로 향합니다. 이게 이제 선박서류입니다. 선박서류. 이 배에다는 선박서류. 확인 결과 정식 입어 허가증이 있는 선박. 현재 한중 어업 협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서 조업이 가능한데요. 정식 허가증이 있는데 선장은 왜 도주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현재 어창에 조업일지 기재된 어획량하고 어창에 적재된 어획량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할 겁니다. 관건은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조업 여부. 이 배가 어제 낮 1시에 투망해하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걸로 돼 있어. 시계라고요. 외국물이 작은 더 있어야 되니?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기록된 수치보다 훨씬 적은 어획량이 남아 있는데요. 없지. 세상자? 여기 세상자 그때? 앞에는 다시 없고? 저기는 그물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 여기는 호스탁이요. 서류상으로는 위법 사항이 없는 허가어선. 도대체 그 많은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심증은 있습니다. 잠정조 추적에 지금 운반선 분포 현황을 물어보니까 한 10여 척이 대기 중에 있답니다. 거기다가 전제를 하고 다시 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일단 어획물을 좀 실제보다 더 많은 양을 싣고 나가서 푸고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의심은 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아쉽지만 그냥 철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잡기 위해 경계선 밖에 대기하고 있는 운반선의 어획물만 다르고 다시 돌아와 잡는 방법인데요. 올해 들어 나타난 신종 수법. 중국 어선의 침범이 나날이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동만 나갔다 오면 단속복은 흠뻑 젖어버리기 일수. 그럴 때마다 나름의 교육주책이 있답니다. 보통 이제 엔진실이라서 엔진이 있는 곳인데 이제 훼손 맞아가지고 젖어서 이제 빨리 이제 출동을 나가야 되는데 보트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말릴 시간이 없어서 여기가 따뜻한 곳이어서 여기서 빨리 말리고 바로 이제 입고 나갑니다. 그러나 하루에 많게는 5번이 넘는 출동 횟수다 보니 정작 온 마를 새가 없다네요. 대원들이 복귀하고 나니 이번에는 주방이 들썩들썩합니다. 조리 담당 직원은 총 2명, 이 배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죠. 오,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 원래 하시던 게 이제 요리사 하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 감독 공무원입니다. 아 요리사가 아니신 거예요? 요리사 아닙니다. 와서 배웠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가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배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분질 때문에 승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도 이제 타죠. 타고 보트 내리면 이제 보트 내리는 그거 줄 같은 것도 저희가 잡아주고
맞춰서 하고 있죠. 일이 너무 많지 않은데요? 예? 아니 근데 저희만 많은 게 아니고 배에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온 직원들이 다 일이 많으니까 감수해야죠. 오늘의 특별식 회무침까지 저녁 준비 완료. 우와, 회무침 맛있겠다. 식사 준비됐습니다. 조금 식사하세요. 식사 준비됐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전 대원들이 모이는 시간. 4시간씩 돌아가며 3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 같은 팀이라도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렵다네요. 내일 계시면 집밥 안 드세요? 집밥도 그리운데 사실 또 여기서 먹는 것이 또 집밥 못지않게 잘 하고 이러니까 크게 별다른 뭐 차이점 못 느낍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맛있고. 반대로 또 집에 가시면 집밥 그리우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여기서 생활한 거에 집에 생활한 거 똑같으니까 거의 반반이니까. 1년 중 180일을 함께 지내며 10년 넘게 맞춰온 호흡, 가족 같은 팀워크를 자랑한 이유겠죠. 일단 선방에 올라갈 때는 이제 교육도 교육이지만은 직원들 자체가 원양선 출신이거나 아니면 다른 상선들이나 수해양계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이제 그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고 하고 배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된다는 걸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그게 다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새 자정에 가까운 시간. 조타실 당직을 서는 김한민 팀장의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라인 쪽에서 살살 간을 보고 있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쪽에 이제 라인선에 이제 무허가 어선들이 라인 따라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인에 붙으면서 이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그래 간 보고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고 중국 어선들도 무허가 조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을 계속 찍고 있을 겁니다. 컨택하고 있을 겁니다. 경계선 너머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잠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을 지나 새벽 3시를 넘은 시각. 중국 어선과의 소리 없는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김한민 팀장의 레이드에 들어온 것은 무허가 중국 어선 10여 척의 집단적인 움직임. 537 4개. 움직이는 속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새벽에 떨어진 긴급 호출. 선잠을 자던 단원들까지 모두 일사불란하게 출동을 준비합니다. 총 챙겨와 총. 예? 총이요? 아니 얼마나 위급 상황이. 아이고 가스총이구나. 자, 가스차가 한종이하고 내하고 2사람 가지고 있고. 예.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제작진의 촬영용 조명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결국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하는 제작진. 그래서 우리 왼쪽으로 불빛을 보면은 포도가 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불을 꺼버려야 돼요. 아무도 눈치챌 수 없게 은밀히 진행하는 야간 작전. 그렇다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시야를 확보해야 할까요? 네. 본선이 바로 단속정의 눈. 레이더로 중국 어선의 위치를 파악해 무전으로 알려준다는 거군요.
농어가들이 한 10톤 정도 돼요, 10톤. 10톤 한 27kg 되는데, 이외에는 지금 우리 보트가 이리 가면 입에 막구리한테 달아들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중국 어선의 수가 20여 척으로 늘어난 상황. 집단 행동으로 단속정에 어떤 공격을 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천천히 움직여 주십시오. 거리가 가까워서 내내 죽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도착하고 보고하겠습니다. 과연 눈치채기 전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배가 10분이면 잠정 절체 세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10분만 버티면 되는 거죠. 조업 특성상 한 쌍으로 움직이는 중국 어선 두 척 모두 납포해야 합니다. 두 척에 내가서 두 척에도 그물을 내린 상태라 빠른 속력을 낼 수 없는 중국 어선. 일단 선체에 조심히 접근하는데요. 기회를 엿보는 단원들이 선장실 진입을 시도합니다. 철망 밑으로 가 밑으로 그러나 철문으로 봉쇄한 선장실 입구. 밑으로 가 철망 밑으로 설마 이대로 작전에 실패하는 걸까요? 나머지 배 한 척이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갑판 위에서 분주해진 선원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더 늦기 전에 납포해야 합니다. 선체 바로 역까지 다가온 단속정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중국 선원. 신속히 배에 오른 단원들. 다행히 선실 진입 성공입니다. 장갑 뒤늦게 단속을 방해하려고 중국 선원이 불을 끄는데요. 오랜 경험으로 중국 어선의 구조가 몸에 익은 단원들. 조타실 입구를 금방 찾아냅니다. 장갑 가자. 네? 아무도 안 오면 네? 알파 소리 완료. 수고 옆으로 수고 옆에 때 한 더 하려고 하니까 수고 옆이라. 네, 가자. 형님 수고 옆으로 선당 잡고 수고 가라네. 선장이 제압된 뒤 단원을 따라 조타실로 향한 제작진. 의외로 순순히 협조하는 모습인데요. 이대로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선장만 제압을 하게 되면은 이 선원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이게 선장의 파워라는 게 워낙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장이 반항이라 하면은 이제 집단 반항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선장 마음 변하면 그렇죠. 지금이라도 선장의 마음을 변하면 이제 이게 폭풍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폭풍 전야와 같은 순간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한 척도 승선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척 모두 납포 성공. 과연 막혀있던 철문은 어떻게 뚫고 승선했을까요? 세문이 있던데. 세문. 선장실 진입에 애를 먹게 만들었던 문제의 철문. 이건 역시 단속으로부터 시간을 벌기 위해 불법 중국 어선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어획물이 지금 많이 있었고 선원들은 어획물을 처리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문을 한 곳을 미처 못 잠근 거죠. 단속 직전까지 바쁘게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중국 선원들. 선원들이 처리하려던 어획물의 정체는 뭘까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어획량이 38%가량 급감한 멸치. 하마터면 증거인멸로 바다에 그대로 버려질 뻔한 멸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한 2.5톤 가량 돼 보입니다. 그럼 정선이랑 합치면 정선이랑 합치면 한 5톤 이상이죠. 5톤 이상? 이렇게 다 가져가니 아이고 우리가 먹을 멸치가 없는 거죠.
위반상을 모두 증거로 남긴 것은 필수. 네, 지금 다 거인물입니다. 멸치입니다, 멸치.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물을 왜 찔러보시는 건가요? 이 보시면은 이렇게 촘촘한 10mm 그물코를 사용한다니까요. 이런 작은 거기까지 이제 싹쓸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원래 규정은 몇 미리? 53mm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불법 어선에서 사용한 그물코는 합법인 54mm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배 한쪽에 거대한 냉동 창고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야, 이곳에도 가득한 멸치, 자국으로 운반하기 위해 철저히 냉동 중인 거였죠. 현재 그 양망이 시키고 있습니다. 주변 해역 그 특이사항 없어. 싹쓸이 조업의 원인인 촘촘한 그물은 남김없이 압수 대상. 한국의 식구가 폐기해야 합니다. 증거 채집이 끝나자 그제야 한숨을 돌리는 단원들. 그런데 잠자코 있던 선장이 창밖을 자꾸 내다보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갑판에 있는 선원들과 얘기하는 척하며 계속 바깥을 주시하는 선장. 낌새를 눈치챈 팀장이 재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왕真大真大，网嘎掉。好。等一下，我这是铁丝，把铁丝拿着嘎绳儿，要不剁不折。왕真大真大。把这根拿起来，把这。 그물을 자르라는 지시에 계속 핑계를 대며 미루는 선장. 도대체 무슨 꿍꿍이었던 걸까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중국인 집단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들이 이제 단체를 해가지고 이 배를 고의 추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 납포된 배 주변으로 뭉치기 시작하는 중국 어선들. 그물을 끊고 사정권을 벗어나야 합니다. 다 오잖아 이봐라 이거. 본선도 다급해졌습니다. 납포한 대로 함책이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빨리 90도로 항해해주자. 갑자기 탐조등을 켜는 본선. 강력한 불빛으로 중국 어선을 비추는데요. 태그 조치하는 겁니다. 태그 조치. 태그 조치는 거예요. 시야를 방해하고 길목을 차단하는 경고등인 셈이죠. 그제야 물러나는 중국 어선들. 대거 조치 성공. 자, 포도 입에 스피드 조금만 낮출게요. 그대로 따라오세요. 중선장 내려갑니다. 중국 어선 세력은 사라졌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선장을 격리 조치하는데요. 단체 앞을 알 수 없는 야간 작전이 무사히 일단락됐습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납포 후에 작업에 착수하는 김한민 팀장. 일단 옷 좀 갈아입합시다. 옷 밑에 내려가서 갈아입으실 거죠? 네. 아우 추운 날씨에 바닷물에 젖었으니 얼마나 더 추우셨겠어요. 아이고야. 승선 인원 17명 중 11명이 투입된 큰 작전. 하지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돌아와서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몇 시쯤 쉬실 수 있어요? 8시간의 낭직을 쓰고 그 다음에 8시부터는 또 한 척을 예인을 해야 돼서 예인색 연결하고 나면은 9시 정도에 침실로 가서 한 2시간 자고 다시 점심 먹고 사건 조사를 아마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이 지연된 탓에 겨우 쪽잠을 청했던 김한민 팀장이 다시 몸을 추스릅니다. 지금 몇 시에요? 11시. 1시간 잤네, 1시간. 어떻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아유, 그냥 눈도 제대로 못 뜨시는데 한 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지금 일정 따라다니고 좀 저도 버거운데 지금 힘들죠? 저희들에게 일상이에요, 이게. 다들 좀 뻗었을걸요. 힘들어가.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옆에. 지쳐서 잠드는 것이 일상이라는 단원들. 그래. 그런데 김진성 일기사는 깨우러 가기도 전에 벌써 깨어있네요. 방이잖아.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셔도. 아니, 주무시던 거 아니었어요? 아유. 문만 열면은 바로 봐도 벌쩍벌쩍 일어나요. 그 단속증 내는지 알고. 마스크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단속증 내는지 알고. 진짜 바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계속 긴장 상태신가 보네요. 귀여우시다. 일어나자마자 조사에 착수하는 김한민 팀장. 첫 번째 피조사인은 납포된 중국 주선 선장입니다. 피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냐가 개개인 질문에 대한 여친. 자, 금액의 위치가 40.2, 33도, 40.2 여기다. 자, 여기가 홍동지역이고 잠정주시역. 이게 한국수역이다. 이 라인이. 그럼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해요? 都不太一样，有时候拖了一天呢，上午起来上网的时候能有1000公斤，在那个时候一个4到5倍吧，到4-5千公斤。 공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지 어장은 황금 어장이다. 그러니 너도다. 그리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고 이게 와서 조업을 해가지고 크게 한 방 떠가지고 나가면은 돈이 된다. 걸리면은 쪽박이고 안 걸리면 너도 당첨이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속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고. 이런 배들이 늘어나자 한중어업협정에서는 2017년부터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또한 선장은 중국에서도 이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도 한 사람 받으면서 커피 3잔 마셔서 잠이 와서. 아이고 이제 앞으로 4명 더 남았습니다. 진짜 4명 더 남았어요. 참고인 조사 4명 더 남았어요. 커피 몇 잔 드실 것 같으세요, 오늘? 앞으로 한 10잔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선장이 혐의를 인정한 데다가 증거 채집 또한 완벽해서 한 척당 3억, 총 6억의 담보금이 확정적인 상황. 담보금 납부와 남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납포된 중국 어선은 목포에 정박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중국 측 검찰로 인계되는데요. 잠시 후 급한 호출을 받은 김한민 팀장. 들어왔어? 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뭔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불법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담보금 6억이 불과 30분 만에 입금됐습니다. 아니 그 큰돈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뭐 결정서 3억, 각 3억, 6억. 빨리 냈나 빨리 내. 진짜 빨리 냈네요, 이거는. 6억이라는 거액이 한 번에 항의도 없이 입금된 상황. 오늘 17시경에 이게 이제 사건 지휘한다고 검찰청에 사건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담보금 결정과 동시에 바로 납부가 돼버렸네요. 담보금은 3억이 결정이 났고 3억 결정 난과 동시에 또 3억이 또 입금되고 그러니까 두 척이니까 6억이죠. 6억이 바로 입금이 돼버렸네요. 큰 돈인데.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그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뿌듯하세요? 뭐 어떤 상황보다도 중국 이 거두고기 잡아가지고 일이 돈을 많이 벌어놨나 싶기도 하고. 아니 대체 부당이득이 얼마나 되기에 6월 턱하니 내놓는 걸까요? 우리 측에서 사건 서류가 검찰에 들어가서 30분 만에 담보금 결정서 나오고 30분 만에 담보금 다 납부를 완료를 했다. 我们老板手里是4类8条船， 8条船是一个很大一个公司。有很大的财力是这样的。 근데 선주가 뭐 어떤 걸로 해가지고 그런 돈을 많이 벌었는가? 他是公司的，他是公司的董事长。公司董事长，那公司的裁员吧。对对对，我们是一个集团公司。 중국 측이 어선에 조업하는 배들이 이 정도로 대부분 이제 기업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계형이 아닌 이제 기업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선주도 마찬가지 배가 8척이면은 한 척당 지금 13억이라고 했는데 한국 돈으로 그러면 8척이면은 대략 약 100억 정도의 그 선박 금액만 100억인데 그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잠깐 쉴 틈이 생긴 김한미 팀장. 지저분한데. 아 여기가 바로 팀장님 방이로군요. 깨끗한데요 그래도? 네? 아유 더 많이 지저분해요.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왜요? 하도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방에 들어올 일이 거의 없이 대부분 잘 때 아니면 못 들어와요. 올해로 12년째 본의 아니게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가족들은 팀장님의 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집사람도 밖에는 공무원인지 공무원이니까 나가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돌아오는 사람으로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이제 자기는 서운하다 그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자기한테 이야기라도 해줬으면은 신랑한테 구박이라도 안 할 걸. 그동안 너무 집에서 잠만 자니까 구박만 하고 있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하네 진짜. 말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 근질근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한번 집에서 걱정을 먼저 하니까 저도 한 집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인데 힘들다 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또 걱정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가 힘들 때마다 챙겨보는 것이 있다는데요. 출근할 때 제 호주머니에 넣어놨더라고요. 출동 나가는 날. 언제요? 그게 작년이죠, 작년. 아이고 예뻐라.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 쓴 모양이네요. 이런 게 딸 키우는 재미죠. 항상 출동 나오면은 제일 보고 싶고 또 이 집사람이 들으면 서운해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딸이 첫 딸이다 보니까 딸이 많이 보고 싶어요, 나오면은. 육지에서 그에게 휴식을 주는 존재가 가족이라면 바다 위에선 바로 이곳. 단원들만의 힐링 공간이라는 이곳의 정체는 괜찮네. 그냥 와. 아하 이건 탁구대잖아요. 이곳이 힐링 공간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할 건 없고 운동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자 어디 무궁화 23호 단원들의 탁구 실력 좀 구경해 볼까요? 그런데 탁구 실력은 완전 꽝이시네요. 아이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이? 아유 채를 던지네. 부러졌어. 힘만 세시네 힘만. 이대로 끝나는가 싶더니 그때 등장한 비장의 무기 쓰레받기.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건 다 잡죠. 힘든 배 생활에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은 단원들. 아마도 지금껏 동고동락할 수 있었던 힘이겠지요. 웃고 떠드는 사이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이가 있었으니 입사 6개월 차 무궁화 23호의 막내 이소영 단원입니다. 해양대학 졸업 후 지원한 당찬 신입이죠. 여자고
너는 뒤에 있어라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자 오히려 더 불러주시거든요. 어떨 때는 또 아빠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오빠 같기도 하고 되게 많이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제가 인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선배들을 위해 배 안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한다는 이소영 대원. 그녀가 만드는 이것은 커피 같지는 않은데 뭔가요? 궁금하네요.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몸에도 좋아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파인애플 식초요. 파인애플 식초요? 네. 이거 이제 티타임을 하려고요. 그래서 나눠 먹어도 돼요? 혼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고. 마음까지 넉넉하니 선배들이 예뻐할 수밖에요. 자기가 준 거에 내가 두란 말 안 했어요. 소영 씨 어머니가 만든 파인애플 식초. 그 맛은요? 어떠세요? 아니 어머님이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다니까 더 맛있고 딱 몸에 좋은 것 같네요. 맛있니까. 나 살 쪄야 되는데 너 때문에 살 빠지는 거 보고 살 쪄야 되는데.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바로 무궁화 23호의 최대 장점 아닐까요? 중국 어선 납포로 이른 복귀를 하는 무궁화 23호. 아니 그럼 담당 해역은 누가 지키는 건가요? 저희가 가서 그 선박을 다른 중고선을 납포해가지고 해역이 비게 되면 무궁화를 건거했을 경우 가정하에 이제 연안에 있던 선박이 서해 이지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도선들이 교대하며 항상 바다 위에 떠 있다는 말씀. 그날 밤 무궁화 23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선 무궁화 2호가 다시 야간 단속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불법 어선 단속을 나서기에는 날씨가 영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이런 날씨에도 단속이 가능할까요? 중국 배들이 날씨 좋을 때는 그렇게 막 무허가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날씨가 안 좋은 때를 틈타가지고 새벽에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단속이 허술할 거란 생각에 더욱 활개를 친다는 건데요. 그걸 알기에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무궁화 2호. 그야말로 최악의 날씨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의 대립 상황입니다. 선선을 가겠습니다. 애들이 80몇 되니까 이게 뭐 허가선인지 뭐가인지 그는 가봐야 할 것 같고 해역은 우리 이지 해역 내에 있습니다. 지원자 단속 장비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6마일, 7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궂은 날씨일수록 우리나라 해역을 더욱 거침없이 헤집는 중국 어선. 그러나 우리에겐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나가실 때는 좀 더 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니까요. 안전에 특히 더 주의하고 있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에 폭풍까지 몰아쳐 단원들이 시야를 방해받는 상황. 이런 험한 현장일수록 치밀한 작전이 필요한데요. 여기까지 갑니다. 본선과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국 어선간 거리 1마일이고 중국 어선 그 배도 140도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0여 척의 배들이 집단 행동을 시작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법 어선들의 행렬. 팽팽한 전운마저 감도는데요. 자, 나이트 준비해요. 순식간에 단속정 바로 앞까지 다가온 불법 중국 어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과연 이 거친 풍랑 속에서 불법 어선들을 무사히 납포할 수 있을까요?
단속정이 나타나자 재빨리 움직이는 중국 선원들. 그들은 왜 갑자기 바빠진 걸까요? 갑자기 뭔가 큼지막한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배 위에 일렬로 촘촘히 세우는 저건 바로 사람 키높이를 훌쩍 넘는 거대한 철망. 저희들 단속 요원들 승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철망을 지금 설치 중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니까 좀 중간 차량 위주로 움직여보세요. 단속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넘어온 겁니다. 요것도 움직여 왼쪽에. 더 틀어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더. 왼쪽. 승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틈새를 찾아야만 합니다. 대기. 하나 찍어. 철망 설치만으로도 위법 사항. 증거용 사진 촬영도 잊지 않는데요. 아니 뭐 눈부셔. 이거 파란 불빛이 또 뭡니까 이거? 예? 이거 뭐 어느 쪽에서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농담은 고각에 강한 겁니다. 눈이 부시게 해가지고. 별진을 안 해, 별진을. 순간 한 5초 정도는 아예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시력 회복하기는 한 1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본선에서 포착된 이상징후. 갑자기 불법 중국 어선들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단속정 쪽으로 돌진한 80여 척의 중국 어선. 단속정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탐조 등의 강한 불빛으로 불법 중국 어선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본선.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일반대 통신합니다. 일반대 통신합니다. 지금 모두 사용 방향 서부 쪽에 과연 경고만으로 큰 충돌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중국 어선들이 서서히 퇴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0.5마일 떨어졌는데 바로 보드 선수에 있는 거, 보드 선수에 있는 걸 좀 확인하세요. 그때 무리에서 이탈한 배를 발견한 본선. 뭔가 수상한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선들 피해서 접근하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승선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아직 철망이 설치되진 않았습니다. 때를 놓칠사라 순식간에 승선하는 단원들. 중국 선원들이 불법 조업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기에 조금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 많고 행동 빠른 최고참 선배들이 앞장서 선장실부터 점거 완료. 일단 허가증부터 확인해 봅니다. 227. 뭐가 어선이에요? 허가 어선입니다. 허가 어선이라도 어획물 확인은 필수. 세상에, 야 이게 다 참족이에요? 그런데 합법적인 조업이라 하기엔 생선 크기가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손가락보다 작은 조기 치어들. 야, 이 배도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작은 사이즈가 잡혔기 때문에 양막을 시켜서 그물 확인을 하려고 그러습니다. 합법 어선이라 하더라도 그물 코 크기를 위반하면 최고 1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그물 코 크기가 54mm 이하면 협정 위반. 잡힌 치어를 보면 위반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또 국내법에 준해서 그 최장 미달 어획물을 잡았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최장 미달로는 잡을 수가 없고 그물코 규격 위반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물코 위반이 아니라면 2019년까지는 처벌 불가. 2년간 치어들 싹 쓸어 가겠네요. 착잡한 마음으로 본선에 복귀하는 단원들. 복귀와 동시에 긴급 회의가 이어집니다. 뭐가 쌍타면 약 50척 수정되는 어선들 단속 상황에 대해서 촬영한 상황입니다. 이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작전을 위해 꼼꼼한 모니터링은 필수. 요번에
보시면 레이저 빔 자체가 굉장히 강도가 강해졌어요. 지금 운전자는 특히 시력이 저해가 왔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일단 배 붙이지 마세요. 배 붙이지 마시고 일단 시력 회복할 때까지 최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위험한 상황을 늘 마주치는 일이지만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가족분들은 걱정 많이 안 하세요? 집에다는 이런 얘기 못하죠. 이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하고 걱정 안 시키기 위해서.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오기 전에 직원들하고 이제 저녁밥은 항상 굉장히 풍성하게 먹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과요? 네. 언제 어느 순간에 바닷일이란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맛있게 먹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죠. 멍해지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신혼 같아요. 저희들 집에 가면은 저희들 항상 신혼같이 항상 더 많이 좋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단속작전 3일째 아침일 밝았습니다. 무궁화 23호의 감시하에 목포로 입항하는 불법 중국어선. 4명 올라요. 4명. 항구에 도착하자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배에 탔던 중국 선원들까지 작업에 동원됐는데요. 이들이 잡은 멸치를 하선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불법적으로 어획한 어획물을 저희가 압수해가지고 우리 수역 가가지고 수역에서 입항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압수 절차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압수하는 양은 얼마 정도? 이게 이 주선이 3,500kg 멸치, 그다음에 정선이 멸치 3,000kg, 토탈해서 6,500kg를 압수를 진행할 겁니다. 경매를 통해 생긴 수익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는군요. 제철 멸치 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4만 원 정도. 귀한 멸치가 왔다는 소식에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경매인들. 약 450 정도? 한 상자에 과연 얼마큼 팔릴까요? 약 2,200, 약 5,200. 2,2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양식장 사료입니다. 사료요? 예, 양식장이요. 좋은 멸치인 것 같은데 사료로 가요? 그런데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선도가 안 좋아서 식용으로 팔기는 좀 팔아서는 좀 힘든 물건이고요. 양식장 사료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한국 배가 잡았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아이고. 이런 거 잡았죠. 뭐 저희 같은 유통업자들은 마진 해봤자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좀 단속도 좀 강화해서 서로 해역에 관리도 하고 좀 이렇게 한국 어민들도 좀 편하게 조업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죠. 어획물과 함께 어구도 압수하는데요. 돌려주면 재범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인 어구들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 모두 일괄 처리된다고 하네요. 야, 압수된 어구 양이 엄청난데요. 야, 도대체 이게 다 얼마 동안 모은 건가요? 와. 이게 최근 몇 개월간 했던 것들입니다. 한 3, 4개월 정도? 3개월만.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물코도 기존 그물코 이게 좀 많이 작고, 이것도 보면 조기 잡을 목적으로 이 그물을 설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해서 지금 총 6건 중 무허가가 4척, 그다음에 허가어선이 2척, 그리 납부가 됐습니다. 와, 이마저도 처리 건수가 밀려 처치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하니 세상에 이게 다 우리 바다에 불법으로 깔려 있었단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일을 하기 쉽게 하려고 어구 외의 선원들이 단속을 방해했던 불법 구조물 역시 압수 대상.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이렇게 또 최근 거는 12. 압수된 불법 구조물들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단원들의 승선을 막기 위한 날카로운 창.
야, 이전엔 다른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새창살은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었거든요. 이건 이제 저희들이 걷어내고 올라갈 수 있어요. 고리 형태로 배끝에 걸려 있었던 과거의 쇠창살. 위험하긴 했지만 손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예 걷어내지 못하게 볼트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올해 12월경에 이런 걸 저도 이제 처음 봤습니다. 작년 2016년 12월경부터 이런 쇠창살이 보이더라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악의적인 도구들까지 등장하는 상황.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나게 될까요? 겁나죠, 저희도 사람인데. 근데 겁은 나지만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 해서 그 배를 저희들이 포기를 해버리고 다시 돌아온다면은 그 배들은 이거 설치하니까 우리가 납포가 안 되더라. 그리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희들이 더 올라가려고 위험은 하지만 더 올라가서 이런 걸 납포하고 그 이제 사명감 하나로 그냥 일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매서운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동해바다. 이때만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센 파도와 싸우며 헌터들이 찾는 보물의 정체는 드디어 만난 대물의 정체는 올라온다! 대박! 어디야? 1%의 명공 박달 대게를 잡아라.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시스팜 혈관 88 관절 88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